안녕하세요. 비빌로 홀릭입니다. 이탈리아의 베니스를 여행하는 것이 다시 가능해졌는데요. 팬데믹 이전과는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베니스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요. 팬데믹 이전에는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팬데믹 전에 이렇게 붐볐던 곳이 팬데믹 이후 이렇게 바뀌었죠. 팬데믹 이전에는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 배가 만든 파도가 베니스 건물에 손상을 주어서 도시 전체가 가라앉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팬데믹 이후 그 파도도 잠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베니스 시장은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관광객을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베니스 주민들도 놀랄 정도라고 합니다. 베니스시는 관광객의 모바일폰 데이터를 입수하고 수백 대의 감시 카메라를 이용해 관광객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관광객의 집합도 금지시킨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단체 관광을 많이 가시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여행은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감시받는다면 뭔가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 내년 여름에 베니스시는 주요 관광지 입구마다 게이트를 설치해서 미리 예약을 하고 입장료를 지불해야 입장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은 논란이 있다고 해요.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경우 어떤 이들은 돌아가야 할 경우도 생기는 거죠. 현재 베니스 시장은 루이지 브루그네로라는 사람인데요. 보수주의의 비즈니스 친화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시장파 사람들의 주장은 베니스 주민들이 살만한 도시를 만들자는 거래요. 하지만 많은 베니스 주민들은 이 감시 계획을 디스토피아적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대요. 아니면 이 계획을 정치적 홍보나 부자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베니스에서 사진가로 활동하고 있는 조르지오 산투조 씨는 이 감시 계획은 곧 베니스가 도시가 아닌 박물관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러네요. 도시에서 어딘가를 가려면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되니까요. 사실 베니스는 여러 면에서 이미 도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베니스의 상점들에서는 기념품들만 팔고 있기 때문에 베니스 주민들은 생활용품을 사기 위해 내륙 도시로 멀리 나가야 한대요. 베니스 주민들은 관광객들이 길을 물어보는 것에도 지쳐 있고요. 게다가 정치인들은 관광 수입에만 관심이 있을 뿐 주민들의 요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베니스에 갔을 때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세히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많은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첨단 기술은 베니스다운 베니스를 만드는 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베니스의 로맨틱함을 파괴할 거라고 합니다. 스페인에서 베니스 관광을 온 커플인 로라와 조셉은 베니스의 아름다움에 빠져 마치 과거로 시간여행을 한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커플의 머리 위에 HD 카메라가 떡하니 설치되어 있으니 이 환상이 깨졌던 거죠. 이 카메라로 촬영된 커플의 걸음 속도와 경로는 소프트웨어로 추적됩니다. 멀리 떨어진 통제실에서는 시 공무원들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요. 사진에 감시 중인 공무원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이 감시 시스템은 휴대폰 사용자의 나이, 성별, 출신 국가, 이전 방문 지역까지 수집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베니스 관광공무원의 말에 따르면 이 시스템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또 이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분 단위로 파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말에 따르면 이 감지 시스템으로 도시 전체를 통제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베니스 전체에 수백 대의 카메라가 범죄 방지용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관광객들을 추적하기 위해 그 수를 2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휴대폰 위치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 많이 몰리는 것을 막고요.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일치기 여행자인지 파악한다고 하네요. 당일치기 여행자 수를 파악하는 이유는 당일치기 여행자가 베니스에서 시간도 돈도 덜 쓰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좀 씁쓸합니다. 베니스 시장은 휴대폰 데이터가 익명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베니스시는 TIM이라는 이탈리아의 휴대폰 회사로부터 정보를 받아오는데요. 이 TIM이라는 회사는 요즘 경찰이나 마케팅 회사로부터 정보 요청이 증가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해요. 베니스에 있는 IT 회사의 매니저 마르코 베티니 씨의 말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도 통신사는 사용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휴대폰 정보 수집은 윤리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휴대폰 사용자들은 시에서 휴대폰 정보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한편 베니스 주민들은 시장의 감시 계획에 장점도 어느 정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베니스에서 웨이터로 일하고 있는 크리스티아노 파도베세 씨는 감시받는 건 싫지만 관광객을 좀 덜어낼 수 있다면 안 될 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파도베세 씨와 같은 베니스 주민들은 베니스가 놀이공원처럼 된 것에 불만을 표시해왔습니다. 주민들에게 관광은 그들의 친구와 가족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원인이래요. 에어비앤비나 공유하우스와 같은 것들이 성행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월세를 구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광 산업에 밀려 다른 경제 활동은 침체되었다고 하네요. 1950년대에 베니스에 주거하는 인구는 17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점점 감소해서 요즘은 5만 명밖에 살지 않는다고 해요. 팬데믹으로 항공기 운항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니스에는 관광객의 수가 주민의 수보다 많다고 합니다. 많은 베니스 주민들이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팬데믹으로 그나마 관광객이 줄어든 시기를 이용해서
젊은 전문가들이나 스타트업 사업가들의 주거를 지원해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창조적인 사람들이 베니스의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를 바라고 있대요. 하지만 이런 계획은 시장의 감시 계획보다 영향력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술가 산투조 씨는 베니스의 감시 계획이 부유한 관광객들에게 의존하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지역상점연합은 베니스가 세상에 갇혀버릴 것이다 라고 불평하고 있고요. 이탈리아의 신문들은 베니스가 야외의 빅브라더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대요. 베니스 주민들은 앞으로 친구들이 방문할 때 그들을 위해 입장료를 대신 내줘야 할 수도 있을 거라는데요. 숙박을 하는 관광객, 베니스 주민의 친인척들은 입장료가 면제될 예정인데요. 여기서 친구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베니스 주민들은 친구와 멀어질까봐 걱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베니스시 공무원인 벤투리니 씨는 당일 관광객에게 요금을 내게 하는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일 관광객은 베니스시를 짧은 시간 동안 소비하고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니스 시장의 계획에 속도를 가하기 위해 게이트의 첫 번째 모델이 시험 운영을 위해 통제실에 이미 배송되었다고 합니다. 이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문화부 장관인 다리오 프라체시니는 이 게이트가 침입적이라며 비판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에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감시 계획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가져본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낭만만이 가득해 보이는 베니스. 이곳 역시 치열한 삶의 현장이네요. 방역과 개인의 자유의 충돌 사이에서 적정 타협점을 찾는 일. 팬데믹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